금지명령 기각은 개인회생 기각이 아닙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 절차도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제 전화가 좀 안 오고 압류도 멈추겠지? 그래서 다들 금지명령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원에서 딱 한 줄짜리 결정이 옵니다. 금지명령 기각. 이 한 문장을 보고 끝났다. 회생도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이론적으로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순간부터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도 다시 할 수 있고 압류도 가능하고 집행도 다시 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시점을 가장 무서워하시는데 막연히 겁먹기 전에 도대체 법원이 왜 금지명령을 기각을 시켰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이유는 결국 몇 가지 패턴으로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입니다. 예전에 개인회생을 했다가 폐지가 되거나 기각이 된 이력이 있으면 법원은 이번 신청을 보면서 속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끝까지 할까? 아니면 또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닐까?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법원과의 약속과 같은 제도다 보니까 그 약속을 한 번 어긴 전력이 있으면 금지명령처럼 채무자에게 유리한 결정은 쉽게 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채무 비중이 높은 경우입니다. 보통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생긴 채무를 최근 채무로 보는데요. 이 비율이 너무 높으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들게 마련입니다. 회생을 준비한 게 아니라 대출부터 더 받은 것이 아닌가. 특히 신청 직전에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난 경우도 있는데요. 금지명령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최근에 취업을 했는데 아직 급여를 한 번도 못 받은 상황이라든가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통장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명확하지 않다든가 또 소득이 있다는 말은 하는데 객관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 변제를 전제로 채무자를 잠시 보호해주는 조치인데 소득 자체가 불분명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일단 막아놓고 보자 라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기각 사유는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바로 개인회생 절차 남용에 대한 의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용이라는 것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취지대로 변제를 하고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에 따라오는 그런 효과만을 목적으로 절차를 일단은 이용을 하려는 것으로 보일 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금지명령만 받아서 독촉을 잠시 막아보려는 것 아니냐, 이걸로 시간을 벌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는 순간 금지명령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정말 이 사람이 개인회생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지와 노력, 구조가 있는지 그것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면 아무리 채무자가 힘들어해도 금지명령 단계에서는 막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지명령이 기각이 되었다고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은 채권 번호가 부여된 순간부터 금융기관들이 그 채권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요. 괜히 돈을 들여서 압류를 걸어봤자 어차피 회생 절차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무서워서 전화를 아예 안 받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합니다. 연락을 피하면 채권자는 이 사람이 회생 중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추심을 계속할 수도 있고요. 차라리 전화를 받아서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사건 번호가 뭐다 이렇게 있다고 말해주거나 혹은 대리인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급여 압류나 통장 압류 같은 구체적인 집행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금지명령이 아니라 중지명령으로 개별 집행을 막으셔야 합니다. 이런 사정 설명만 잘 되면 인용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동시에 보정 요구를 빠르게 대응해서 개시 결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독촉과 집행이 전부 제한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은 금지명령도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기각된 것을 아무 내용도 추가하지 않고 똑같이 내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소득 구조가 명확해졌다거나 실제로 압류가 시작이 돼서 회생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라거나 구체적인 사정이 새로 생겼다면은 그때는 충분히 다시 설명을 해서 재도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지명령 기각은 실패의 선언이 결코 아닙니다. 법원이 이 절차를 진짜로 진행을 하려는 건지 그런 의지가 있는 건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고 그 의심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이후의 흐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금지명령 기각 통보를 받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혼자서 최악의 상황부터 상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갈 수 있는 길이 남아있고 대응 방법 역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방향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금지명령 기각이라는 단어 앞에서 막막해지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숨을 고를 수 있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Day 회생 이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